중소기업에 다니는 민호 씨. 얼마 전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가족 같은 동료들이 민호 씨의 등려를 축하해 주네요. 역시 따뜻한 회사야 라고 느끼는 민호 씨. 분위기도 좋으니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저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에어컨 틀었나요? 쎄해진 분위기에 모두들 자리로 돌아가고 민호 씨는 상사와 특별 면담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016년 경기도 신생아 수는 10만 5,600명,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438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죠.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자들의 육아휴직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시선과 함께 숙련된 노동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큰 손실이라는 이유가 큽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는 매우 드뭅니다. 아빠의 육아가 성장기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과 교수인 리처드 플래처는 그의 저서에서 3살 이전의 뇌는 미완의 뇌이기 때문에 두뇌 발달, 즉 뇌세포 간의 연결망이 부모의 양육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수록 뇌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데 아빠만의 고유한 자극인 놀이가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 최고의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빠 육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맞벌이 여성들이 이른바 독박 육아가 두려워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역시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모든 엄마들은 산후 우울감의 정도와 크기만 다를 뿐 약 85% 이상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 우울증은 아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빠의 산후 우울증은 엄마들의 산후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 호흡 곤란과 같은 공황 증상을 호소합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름답고 축복할 일이지만 엄마와 아빠 모두 출산과 육아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결합되었을 때 심각한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때문에 더 이상 육아의 문제가 가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 시에 3개월간 지급되던 월 150만 원의 지원금이 이제 월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단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죠.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과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간 8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며 임직원의 육아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L사의 경우 출산 후 최소 1개월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휴직 첫 달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고 있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만 무려 310명입니다. 또한 육아 분담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육아교육인 데디스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C사 역시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원 중입니다. 현행 5일인 남성 출산 휴가를 2주 유급으로 늘렸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돌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없이 최대 한 달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죠. 예전보다 육아휴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죠. 또 경력도 단절이 될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엄마는 이제 아이를 보는 스타일이 있고 또 아빠는 또 아빠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빠들은 놀이를 할 때 상당히 재미를 위해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 때도 좀 수평적인 관계가 많고요. 반면에 엄마들은 놀 때 사실은 재미를 위해서 놀기보다는 아이의 두뇌 발달이나 학습을 위해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직 관계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사실 바쁜 아빠들이 많거든요. 사실 아기 신생아 때 아빠들은 대개는 아빠들이 신입사원들이 많고 또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야근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아이하고 접촉하거나 볼 시간이 사실 주말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말에 아이하고 시간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놀아달라라는 것을 조금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아이하고 집중적으로 놀아주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이 스스로 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용인 씨는 지난 5월 육아 힘쓰는 양성평등의 모범 모델로 평가받는 스웨덴 남성들의 모습을 담은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부 누구나 부부 합산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하고 390일 동안 급여의 약 80%를 지원받습니다. 스웨덴의 가족 문화, 아빠의 노력만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정 양립을 위해 이처럼 개인에게 지원되는 수당뿐 아니라 기업 인력의 빈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육아의 기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별로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들도 필요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녀와의 시간, 아빠의 소중한 권리인 아빠 육아. 이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몫만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담당해야 할 공적 가치이죠. 이제 이런 그림은 어떨까요?